여러분 기다리셨죠? 방금 FMC 회의 분석 성명서 내용과 FMC 위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즉시 분석해 드렸고, 방금 또 아직도 사실은 기자회견 중에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고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시장이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듯이 5.5%의 기준금리가 방금 발표가 됐었고요. 그 발표된 이후에 뭐 30분 정도 동안 제가 즉시 분석해 드렸지만 또 지금 기자회견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그 모습은 넥타이도 회색을 골라 입으셨고 금리 동결임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옷차림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다들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 금리 동결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까 아닐까를 좀 듣고 싶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상했듯이 매파적 동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이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받아 적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3.8%인데요. 이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어쨌든 3.8%로 뭐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맨 앞에 있어가지고 좀 넘기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미국 실업률이 최근 들어 3.8%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대의 기준선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4%대를 밑도는 여전히 최대 고용,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실업률인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최근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 실업률이 뭐 굉장히 높은 게 아니다, 낮은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답변이 됐고요. 이어서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한다. 물가 상승률이 뭐 다소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러나 여전히 2%의 목표 물가를 뭐 훨씬 상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시점은 전혀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물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네. 물가 상승률이 7%에서 3.4% 정도로 다소 떨어지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목표 물가 2%를 웃돌고 있다. 또 근원 물가 상승률도 3.7%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시점은 전혀 아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좀 저하되고 있고 그것은 어, 저소득층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인플레를 잡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구매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고, 특히 그 누구보다도 저소득층에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고소득층에게 고금리의 부담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빚이 없거나 어 그 뭐 집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 저소득층,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구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나쁜 거다라고. 그러니까 고물가가 더 문제인 것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금융 상황의 긴축화, 즉 이 장기 국채의 영향, 이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 국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 장기 국채가 올라간 것이 기준금리 스탠스에 반영이 되는 것이냐라는 종류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을 잠깐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최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것은 어떤 영향인가라고 파월이 말할 때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그 밖에 나머지 외재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그 배경을 명확히 분석을 해드렸고, 그런 것처럼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그 배경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국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장기 국채금리 상승,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페드의 예상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명히 영향을 줄 건데, 이 장기 국채금리가 차입금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가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자금을 마련할 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나면 어, 시간적 격차를 두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경로를 맞이하듯이, 어쨌든 높은 국채 금리 상승은 그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야기된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자 설명드려 볼게요.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를 자극시키기 위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발행액이 늘어났었거나, 또 중국의 매도량이 늘어났었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시중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시중금리는 어, 미국 실물 경제에 부정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답변되셨죠?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현재 금융 상황은 뭐 긴축화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어도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통화 정책을 잘 하는 거죠. 또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 노동시장의 완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좀 타이트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실업률을 좀 올려놔야 고용시장이 좀 어려워져야 상대적으로 어,
잡기가 어려워야,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인플레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실업자가 많이 등장했을 때 소득이 좀 제약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할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조금 안 좋게 만들어야, 악화시켜야 물가가 잡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어, 고금리, 그 고금리 장기화, 그것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MC는 충분히 긴축적 기조를 유지해서 그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좀 나쁘게 만들고 경기를 조금 나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플레는 좀 잡는 그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고금리의 장기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페드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네,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아직은 이 정도는 뭐 제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동결을 하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때의 물가 상황, 그때의 어떤 경기 상황, 고용 상황 이런 것을 봐가면서 회의 때마다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좀 답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한동안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래도 많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없이 미국 경제가 갈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할 수 했어요. 파월이.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라이브 미팅처럼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향후에 나타나는 그 지표들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3일 날 FMC 회의 결과가 또 발표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2월에 FMC 회의에는 여기 별표가 있는 것처럼 12월에는 점도표와 또 경제 전망, 그러니까 페드의 전망이죠. 이게 같이 발표되는 달이니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뭐 계산을 해보면 한 달하고도 2주가 남은 거예요. 그 동안 11월 달에 발표될 CPI 그리고 PCE가 남아 있고 12월에도 CPI 결과를 죄송합니다. 12월에도 CPI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걸 보고 의사 결정을 할 것이지 지금 그것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12월 FMC 회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이 없는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오늘의 FMC 회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는 전 느꼈는데 이건 제 느낌이죠. 제 해석인 거죠. 이게 사실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방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인 거죠. 언제든지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어떤 F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진 최대한 좀 드라이하게 파월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발언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성명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지금부터는 의견이죠. 의견을 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린다고 한다면 어, 물론 여러 변수는 남아 있어요. 향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변수가 있고요. 또 실제 미국 노동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움직일까라는 변수도 또 남아 있고요. 또 더 큰 변수는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더 큰 변수는 중동 전쟁이죠. 중동 불안이 또 국제 유가나 그 밖의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는 그런 변수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의 느낌은 중동 불안이나 그 밖의 다른 변수가 어,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지는 모르나 그런 변수가 또 등장하면 또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물가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거나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다소 떨어져 주는 보여드릴까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죠.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을 찍고 다소 떨어져 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죠. 여전히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고물가 2%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가 잡히지 않은 채 유지되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찍고 떨어져 주는 것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확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좀 떨어져 주는 현상,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을 전제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어, 없겠구나. 지금의 5.5% 기준금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얼마나 떨어질지는 뭐 가늠하기 어려우나 지금의 국채 금리도 향후 국채 발행량이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높은 국채 금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역시 파월도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FMC 회의 분석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끝으로 늘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 책에서도 고금리의 장기화를 전망했고 23년 경제 전망일 때 할 때 1년 전에는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24년에도 이렇게 의견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있다면 4분기 정도에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금리의 스탠스 그리고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할지 책을 통해 좀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니까 짧게만, 이제 한밤중이니까 짧게만 여러분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